국민들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시스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이 시스템을 다 파괴하고 막 아니 화나서 시스템을 전화하고 잘 막 아니까는 파괴하는 거예요. 야. 아니 잘 네. 보세요. 네. 이 기록을요 네. 해소해 올 때요 어떻게 하냐면 재미난데 네. 초반에도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잘 이제 이게 뭐냐 싶은데요. 통상적으로 자료를 원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사실 대학 다닐 때 지금 있는지 모르겠으나 네. 선배들이 주는 족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시험 뭐 네, 이런 거 네, 이게 네. 알짜배기 있는 것들 그 족보에 원본이 있으면 네. 이 원본을 보통 카피를 하죠. 네. 원본 카피본을 주고 원본을 자기가 갖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 있는 기록을 원본을 줘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복사를 떠났어요. 예. 박주민 의원이 작년에 밝힌 바에 따르면 네. 복사를 했다라고 했는데 복사본 파기했어요. 그러니까 경북경찰청에서?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원본은 지금 검찰단으로 줘버리고 네. 갖고 있던 복사본은 파괴를 없습니다. 했으면 경북경찰청에는 박정훈 단장이 만들었던 100페이지가 넘는 이 수사 기록이 없다.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수사 종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했냐? 야 이거는 나라가 이게 나라냐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무슨 약간 저거 같잖아요. 대하 드라마 막 사극 보는 거 같지 않아요? 이 영화 나올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듯이 그 자료는 네. 항명죄의 증거 자료이기 때문에 압수한 상태다라는 식으로 가져다 놓고 있고 검찰단에 네. 원 기록을 변사 사건 원 기록을 예. 해병대 수사단에서 예. 국방부 조사본부가 가져와 가지고 예. 그것을 재가공해서 찻대고 포대고 경북경찰청에 넘긴 겁니다. 이거를 예. 그러니까 그 국방부 검찰단에서 다시 넘겨줬다는 거예요? 아니죠.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본부, 국방부 경찰.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가난 없는 사람들이 지금 난리네. 자료를 다 빼돌린 거고요. 예. 그리고 앞뒤 다 빼고 넘겼으니까 예. 사실상 임성근 빼기 위한 아, 이 문서 조작 행위를 한 거예요.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네. 경북경찰청장이 이 자료를 예. 돌려주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거는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 이미 예. 접수가 됐고 예. 사건 초기에 본인들도 인지하고 같이 들어가서 입회해서 검시까지 다 완료했고 네. 그리고 계속 그 수사단에다가 언제 줄 거냐 이첩 네. 빨리 해라 예. 포항지청에서도 빨리 달라고 한다 예. 이런 얘기들을 독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첩을 당연히 받았으면 예. 온나라 시스템으로 예. 빨리 사건번호를 등재해야 등재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예. 왜 안 여- 한 겁니까? 왜? 기록이 많으니까 검토하다가 예. 등재하는 걸 놓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복사를 뜨고 있을 때 예. 그 상황을 아는 외부의 누군가가 예. 사건 번호 입력했냐 물어봐요. 그 사람이 누구죠? 이시원으로 추정됩니다.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 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잘 아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는 처음 나온 얘기여서 이시원 나왔어요. MBC. 나왔어요, MBC. 나 못 봤어요. 네, MBC 나왔어요. 이시원으로 추정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등재됐냐라고 물어봐요. 예. 등재가 안 됐다 그러니까 그 원본을 줘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언제 날짜인 거예요? 7월 31일이에요. 예, 당일날 다 벌어진 겁니다. 이게 당일날 7월 30일 네. 당일날 다 네. 벌어진 거예요. 다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한 날, 네. 그날 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유재훈 법무관리관과만 통화한 게 아니라 경북경찰청에도 다이렉트로 전화를 했다. 그건 누가 지시를 받아서 했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예.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통상적으로 네. 자료를 이첩받아야 될 기관은 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군이 먼저 전화를 예.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예.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갑자기 유재훈 국방부 갑툭튀네. 예. 법무관리관에 전화가 와요. 예.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공직기강 비서관이면 지금 그 당시 민정수석이 없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 민정수석을 대행하는 거예요. 예. 막강한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렇죠. 예. 일개 부처에
국장한테 네. 전화 거는 거 제가 보질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네. 정확하게 이 상황을 해결하라는 예. 미션을 주거나 예. 외부에서 로비를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예. 그리고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경찰청 간의 네. 기관 사이에 협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예. 그러니까 이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이시원이 했다. 이시원과 안보실에 누군가가 하지 않았을까? 라고 판단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예. 두 기관이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경찰청과 예. 국방부가. 예. 그래서 저희는 이 문서 탈취 과정에 예. 많은 사람들이 공범으로 개입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제가 뭐 반론권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유재훈 법무관리관 등과 관련해서 통화한 사실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수처 빨리 구속해야지 그러면요. 이거 공수 압수수색도 해야 되고 구속도 해야 되는데 압수색 다 했어요. 압수수색은 다 했어요? 유재은을 압수했기 때문에 아니 이시원. 이시원은- 대통령실. 이시원은 통화 기록 내역을 가지고 있겠죠. 왜냐하면 통신 자료는 네. 요청하면 되니까. 그렇군요. 예. 여하튼 폰을 이제 터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니까요.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인권위 수사 기록에 인권위 그 조사 기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내용에 따르면 그 사실상 권한 없는 사람들이 나서서 명령을 내린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네. 내용이 이제 확인이 그렇죠. 된 거고 오늘 한겨레 일면 보도에 나온 바로 그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요 네. 두 가지를 공관을 올립니다. 이렇게 네. 통상적으로 이제 조사관들이 네. 조사를 해서 조사 보고서를 1차, 2차, 3차 이렇게 올리거든요. 네. 근데 되게 꼼꼼하게 잘 쓰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건 이런 겁니다. 예. 저희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예. 박대령에 대한 수사 기소는 박대령뿐만 아니라 최상병 유가족의 알 권리와 신원권을 침해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조사의 결론으로 조사관들은 두 개의 권고안을 그 군인권 보호관과 군인권 보호위원회 예. 위원들에게 제시를 해요. 이란이 네. 부대장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 방지 대책 마련, 박정훈 대령의 보직 해임 처분 취소, 항명죄 공소 제기 취소를 공고하는 내용을 이란으로 주문을 네. 올리고 이안은 부대장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 방지 대책 마련, 예. 박정훈 대령의 보직 해임 처분 취소를 공고하고 요게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군사법원에 박 대령을 항명죄로 의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내용이다. 지금 네, 재판받고 있는 재판부에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보고서 100페이지가 넘는데 이 보고서를 다 보고요. 김용원이 각하시키려고 합니다. 처음에. 각하? 기각도 아니고 요건이 안 된다. 아예 각하시켜버려. 왜냐하면 이미 보직 해임 처분은 일어났으니까 네. 소의 이익이 없지 않냐. 라는 이제 이유인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재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재판을 왜 개입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각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막 제시해요. 아니 근데 인권위의 군인권 보호국에서 이런 결정을 종합해서 냈는데 보호관 한 사람의 판단으로 이런 게 가능합니까? 합의제 의결기구니까 그래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소위원회는 세 분이 계시잖아요. 상임위원 1명, 두 분의 비상임위원. 그래서 원민경 비상임위원이 비상임위원이 자기는 반대한다. 자기는 인용 의견이다. 이 조사관들의 조사 보고서가 맞다. 그러니 나도 의견서를 써왔다라고 하면서 장문의 의견서를 또 제출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쪽에 반대편에 있던 한석훈 위원이라는 사람이 그 검사 출신입니다. 자기는 기각 의견입니다 이러면서 난리를 내요. 그러더니 갑자기 김용원 보호관이 자기가 각하 결정해서 자기 기각 의견으로 바꾸면서 자 원민경 의원 뭐 의견 없으시죠 그랬더니 이렇게 처리하시면 어떡하냐 전원위원회로 가자 우리 의견 합치를 못 봤으니까 라고 했더니 그걸 안 하고 의사표시를 빨리 하라 그러면서 날치기 통화시켰어요. 통상적으로 인권위는 이렇게 합의제 의결기구라서 의견이 있으면 인권위원회가 어떻게 이렇게
반인권적으로 처리합니까? 현병철 때도 이러진 않았어요. 역대 최악입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만들어진 조직인데 어떻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일을 합니까? 현병철 위원장은요. MB 박근혜 두 정부에서 연임을 최초로 인권위원장 연임을 한 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시절이 그립다. 어떻게 하면 좋아? 그 시절도 엉망이었거든요. 지금 인권위원장이 누굽니까? 위원장님 송도한 위원장님인데요. 헌법재판관 하셨던 송도한 변호사, 민변 회장하셨던 분 아니에요? 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위원장이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전원위원회 회의록 한번 보시겠어요? 아마 송도한 위원장님 사표 안 쓰고 있는 게 용할걸요? 아니 이런 두 사람이요 회의 진행을 못하게 그냥 계속 위원장을 공격해요. 그러니까는 김용원, 이충상 둘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자기가 차기 위원장 하려고 저요 하면서 전원위원회 안에서 안건을 무력화시키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심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만들어진 기구인지. 일례로요. 유엔에 여성 관련된 보고서를 채택해야 되는데 통상 사무국에서 보고서를 이렇게 올리면 그걸 이렇게 심의하고는 그러니까 문구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가는데 하나를 트집을 잡아요.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유엔은 성노예 범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노예 범죄로 썼는 걸 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면 한일 관계가 망가진다. 한일 우호에 문제가 있다. 이런 표현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